제 이름은 김옥분, 올해 80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제 80번째 생일날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 말이에요. 그날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큰아들 현수와 며느리 미영의 손에서 말이죠. 어머니, 그 버섯전 드시지 마세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큰아들 집에서 생일상을 받고 있던 저에게 걸려온 막내딸 지영이의 다급한 목소리. 그 순간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절실함 뒤에 숨은 끔찍한 진실을 말이에요. 다행히 간호사인 막내딸 지영이가 저를 구해줬지만 만약 그 아이가 조금만 늦었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5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하며 온갖 사람들을 봐왔는데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목숨 걸고 키운 자식에게서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생일은 5월 15일입니다. 이야기는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5월 8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2년이 넘었거든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긴 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해요. 젊을 때부터 동대문 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했거든요. 사람 보는 눈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큰아들 현수는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 미영이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지영이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죠. 평소에는 지영이가 일주일에 두세 번 안부 전화를 주고 현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5월 8일 월요일 아침 9시에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로 끝나는 짧은 통화가 전부였는데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응, 먹었지. 왜? 그냥요. 요즘 날씨도 더운데 잘 챙겨 드시는지 궁금해서요. 혈압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뭔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아들이 철이 든 건가 싶어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나이가 몇인데 약을 안 먹겠냐? 그럼 다행이고. 어머니, 곧 생신이시잖아요? 아, 맞아요. 며칠 후면 제 생일이었죠. 그러게, 벌써 80이구나. 올해는 좀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특별하게? 뭘? 미영이가 정성껏 준비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된 며느리가 제 생일을 챙긴다고? 평소에는 현수가 혼자 와서 용돈 드리고 가는 게 전부였는데요. 화요일에도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미영이가 물어보래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뭔지요. 평소에 해주던 것들 하면 되지, 뭘. 그런데 어머니, 혹시 산나물 같은 거 좋아하세요? 버섯이나 그런 거 말이에요. 버섯이라니. 저는 평생 버섯을 좋아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버섯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버섯 별로 안 좋아해. 너희가 알잖아. 아, 그래요? 미영이가 특별한 버섯을 구했다고 했는데 특별한 버섯? 뭔가 찜찜했어요. 그냥 평소대로 해라.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수요일에는 지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영아, 오빠가 요즘 이상해. 어떻게 해요, 어머니? 갑자기 나한테 관심이 많아졌어.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잘 안 하던 놈이 요즘은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고 뭐 먹었는지, 몸은 어떤지 자꾸 물어봐. 오빠가 철이 드신 거 아닐까요?
어머니 나이도 80이시고, 그런가? 하긴 내가 80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5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봐왔는데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목요일 오후에는 며느리 미영이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생신 준비는 저희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긴 한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니에요. 평소에 어머니께 잘못한 게 많은데 이번만큼은 정말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하지만 뭔가 억지로 밝게 하는 것 같았죠. 15년을 며느리로 봐왔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알 수 있거든요. 어머니, 혹시 평소에 드시는 약 있으면 알려주세요. 약? 뭐 하려고? 만약에 몸이 안 좋으시면 바로 대처할 수 있게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건강에 이렇게 신경 쓴 적이 언제 있었나요? 평소에는 명절에도 안부 인사만 형식적으로 했는데 말이에요. 혈압약하고 당뇨약 먹는 거 알잖아. 그 외에 다른 건 없으세요? 수면제나 그런 거요? 수면제까지 왜 물어보는 거죠? 없어. 잠은 잘 와. 아, 네. 그럼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제 복용 약물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금요일 밤에는 지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생신 잘 챙겨드리세요. 저는 병원에 응급수술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응, 알겠다. 너무 늦지는 말고. 네. 그런데 어머니, 혹시 몸에 이상한 증상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어떤 증상이든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왜? 무슨 일 있을 것 같냐?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요. 오빠랑 형수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시겠지만 혹시라도요. 지영이도 뭔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5명의 자식을 키우면서 터득한 직감이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말이죠. 5월 15일 토요일, 드디어 제 80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오늘은 현수와 미영이가 온다고 했으니 집을 좀 정리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아침 9시에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어머니, 오늘 몸 상태는 어때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또 건강 얘기네요. 왜 이렇게 건강 얘기만 하는 거죠? 괜찮다. 뭘 생일인데 아프면 되겠니? 그럼 다행이고요. 어머니, 오늘 우리가 정말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뭔데? 비밀이에요. 오시면 아실 거예요. 비밀이라니. 뭔가 거창한 걸 준비한 건가 싶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은 아나요? 지영이나 그런 사람들? 지영이는 병원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끼리만 조용히 하자고요. 왜 지영이를 의식하는 것 같죠? 예전에도 가족 모임에서 지영이가 늦으면 그냥 시작했는데 오늘은 왜 굳이 지영이 얘기를 하는 거죠? 10시쯤에는 미영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정말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 드시고 나서 혹시 배탈이나 그런 거 나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배탈? 왜 갑자기 배탈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상한 음식이라도 준비했냐?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몸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새로운 요리를 준비했거든요. 새로운 요리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생일이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오후 2시쯤 현수와 미영이가 왔습니다. 손에 큰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현수가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응, 고맙다.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미영이가 부엌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특별한 음식 준비했어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현수는 거실에 앉아서 계속 시계를 봤어요. 왜 시계를 자꾸 보니? 아, 그냥요. 지영이가 언제 올까 해서요. 또 지영이 얘기네요. 왜 이렇게 지영이를 의식하는 거죠? 부엌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가 뭔가 열심히 요리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미영이 혼자 하게 두지 말고 가서 도와줘라.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정말 특별한 거거든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고 떨리는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미영이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갈비찜, 각종 나물, 그리고 커다란 접시에 버섯전이 올려져 있었어요. 제가 본 순간 이상했습니다. 버섯전의 색깔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좀 더 어둡고 냄새도 달랐어요. 어머니, 이 버섯전이 오늘의 특별 요리예요. 버섯전이라니. 분명히 제가 버섯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왜 버섯전을 준비한 거죠? 나 버섯 안 좋아한다고 했잖니. 아, 이건 다른 버섯이에요. 정말 특별한 버섯이라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죠.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 버섯은 어디서 구했냐? 특별한 곳에서 구했어요. 정말 몸에 좋은 버섯이에요. 현수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권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생일이기도 하고 정성껏 준비했다는데 먹지 않으면 섭섭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50년 상인 경험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조금만 먹어볼게. 저는 젓가락으로 버섯전을 조금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이상했어요. 맛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평소 먹던 버섯과는 아예 다른 맛이었죠. 쓴맛이 강하고 뭔가 텁텁하고 비릿한 느낌이었어요. 혀끝이 얼얼해지는 느낌까지 있었고요. 이 버섯 맛이 좀 이상하네. 그 순간 현수와 미영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긴장한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처음 드시니까 그럴 거예요. 조금 더 드셔보세요. 미영이가 계속 권했어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뭔가 초조한 것 같았어요. 아니야, 맛이 너무 이상해. 혹시 이 버섯 괜찮은 거 맞냐? 물론이죠. 정말 좋은 버섯이에요. 그런데 현수와 미영이는 버섯전을 먹지 않았어요. 너희는 왜 안 먹어? 저희는 배가 불러서요. 배가 불러?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아, 오면서 간식을 좀 먹어서요. 말이 안 됐어요. 제 생일인데 왜 저만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때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이상해졌죠. 속이 좀 이상하네. 괜찮으세요? 미영이가 물어봤는데 목소리에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아픈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화장실 좀 가야겠어. 일어서려고 했는데 어지러웠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50년 넘게 장사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현수가 일어났는데 표정이 묘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화장실에 가서 토했어요.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계속 어지러웠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어머니, 병원에 가실까요? 미영이가 물어봤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어요. 식은땀이 나고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죠. 그때 제 50년 상인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고, 뭔가 독성이 있는 걸 먹었다고 말이에요. 이상해. 왜 이러지?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현수가 말했는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떨리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 증상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현수와 미영이의 반응도 이상했어요. 정말 걱정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현수야, 네 어머니, 그 버섯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순간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의 표정에서 제가 원하던 답을 찾았어요. 아, 얘네들이 정말로 나한테 뭔가 나쁜 걸 먹였구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현수가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저는 힘을 내서 전화기를 먼저 잡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수술이 끝나서 연락드려요. 생신 축하드려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 지영아,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지영이는 간호사라서 그런지 사람의 상태를 금방 알아챘어요. 나, 좀 이상해. 어떻게 이상하세요? 버섯전을 먹고 나서 속이 메스꺼우고 어지러워. 버섯전이요? 어떤 버섯이에요? 현수와 미영이가 제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미영이가 특별한 버섯이라고 해서 어머니, 지금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세요. 뭐? 지영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긴급해졌어요. 지금 당장 집을 나오세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세요. 왜? 무슨 일인데? 어머니, 지금 중독 증상을 보이고 계세요.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중독?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수와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완전히 들켰다는 표정이었죠. 지영아, 너 뭔 소리야? 어머니,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때까지 절대 더 먹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토하세요. 현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지영이가 뭐라고 했어요? 중독이라고 하네. 그 순간 미영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뭐, 너희가 뭐, 저희가 정말 미안해요. 미영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현수도 덩달아 고개를 숙였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그리고 15년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미영이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분노보다는 충격이 더 컸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뭐가 어쩔 수 없었다고? 빚이 너무 많아서. 빚?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그리고 미영이는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배상금이 얼마나 되는데? 4억이라니. 그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다고? 어머니, 저희가 정말 미쳤었어요. 미쳤다고? 이게 미쳤다고 설명되는 일이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갔어요. 어머니, 지영이가 온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버티세요. 전화기 너머로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19 불렀어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119라니.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로 죽을 뻔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10분 후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지영이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병원 가운을 입은 채로 뛰어왔죠. 어머니. 지영이가 제게 달려와서 맥박을 재고 눈동자를 확인했어요. 구급대원님, 독버섯 중독으로 보입니다. 즉시 응급실로 이송해 주세요. 독버섯 중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현수와 미영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니에요. 지영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오빠, 형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영아, 우리가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어머니부터 살려야 해요.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면서도 의식은 또렷했어요.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위 세척까지 말이에요. 지영이가 동료 의료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독버섯을 섭취한 지 약 2시간 정도 되었고 현재 구토, 어지러움, 시야 흐림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버섯인지 확인됐나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그때 지영이가 현수와 미영이에게 물어봤어요. 오빠, 정확히 어떤 버섯을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게 우리도 정확히는 뭐예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지영이가 소리쳤어요. 평소에 온순한 지영이가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어요. 미영이가 구했어. 형수님, 어디서 구하셨어요? 산에서 직접 따왔어요. 산 어디요?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미영이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속 우물거리기만 했죠. 그때 지영이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오빠, 형수님, 혹시 이게 고의였어요? 뭐라고? 어머니께 일부러 독버섯을 드린 거예요?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최근에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형수님도 사업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지영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어머니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현수와 미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해 주세요. 이게 사고가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영아, 제발. 오빠, 저는 간호사예요. 환자를 보호하는 게 제 의무라고요. 결국 현수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경제적 어려움, 보험 가입, 그리고 독버섯을 이용한 계획까지 전부 말이에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조금만 먹었고 지영이가 빨리 대처해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했죠. 병실에서 지영이가 전체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어머니, 오빠가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어요. 나이가 52이니까 재취업도 어렵고요. 그리고 형수님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어요. 형수님이 직접 사기를 친 건 아니지만 중개업체로서 배상 책임이 있대요. 그래서 배상금이 4억 원 정도 나왔대요. 4억 원이라니.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인가 싶었어요. 물론 없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겠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다고 어머니 명의로 생명보험을 5건 가입했어요. 총 보험금이 6억 원이래요. 6억 원. 제 목숨값이 6억 원이었던 거네요.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한 달 전부터요. 오빠가 명예퇴직 통보받고 나서 형수님과 함께 계획했대요. 한 달 전부터라니. 그럼 그때부터 저한테 자주 연락한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네요.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관심을 보인 거구나. 네. 어머니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생활 패턴도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치밀했네요. 제가 그들의 연기에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지영아, 그런데 형수는 왜 독버섯을 선택했을까? 그게 형수님이 인터넷에서 찾아봤대요. 독버섯 중독은 자연사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요. 자연사. 그러니까 저를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어머니 나이가 80이시니까 중독으로 돌아가셔도 크게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정말 계산적이었어요. 제 나이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다니. 그때 현수와 미영이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 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일어서, 어머니, 일어서라고 했어.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고개는 들지 못했죠. 현수야, 너 지금 몇 살이야? 52이에요. 52이나 된 놈이 이런 짓을 했다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절망적이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야? 아니요. 저희가 정말 미쳤었어요. 미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미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와서 협박하고 집까지 뺏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다고?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라니. 지금까지도 변명만 하고 있네요. 다른 방법은 찾으려고 노력했으면서 사람 죽이는 방법은 쉽게 찾았네. 어머니,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그것도 내 생일날에.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탈하기도 했죠. 너희가 그렇게 돈이 급했으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리기가, 말하기가 뭐? 부끄러워서? 아니면 나한테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현수와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께 그런 부담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부담?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4억 원은 너무 큰 돈이잖아요. 4억 원이 뭐가 큰 돈이야? 저는 지영이를 불렀어요. 지영아, 내 통장하고 부동산 서류 좀 가져와라. 네. 집에 가서 내 서류함에 있는 거 다 가져와. 지영이가 나갔다 와서 서류들을 건네줬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현수와 미영이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이게 뭐예요? 내 통장이야.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현수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게 예금이 4억, 강남 아파트가 8억, 총 12억 원이야. 어머니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몰랐지? 너희는 내가 가난한 줄 알았나 보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식들이 제 형편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그럼 이 돈으로 너희 빚을 갚을 수 있잖아. 어머니, 4억 원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는데 나한테는 12억 원이 있었다고. 현수가 주저앉았어요. 저희가 정말 바보였네요. 바보? 바보가 아니라 살인자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럼 알았으면 안 죽였을 거고, 몰랐으니까 죽였다는 거야? 미영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지영이가 신고한 거였어요. 피해자분이 김옥분 씨시죠? 네, 맞습니다. 독살 시도 사건으로 신고받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경찰관이 현수와 미영이를 바라봤어요. 두 분이 용의자신가요? 네, 맞습니다. 현수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일단 간단히 진술받겠습니다. 정말로 고의적으로 독버섯을 섭취하게 한 건가요? 네, 저희가 했습니다. 동기는 뭔가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경찰관이 수첩에 뭔가 적으면서 물어봤어요. 생명보험은 언제 가입했나요? 한 달 전쯤에. 몇 건이나 가입했나요? 5건요. 총 보험 금액은 6억 원입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가족끼리 이런 일이. 경찰관님, 이들을 체포해 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피해자분께서 고발 의사가 있으시다는 거죠? 당연하죠.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어머니, 제발. 현수가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경찰관님, 이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저를 죽이려 했어요. 보험금까지 노리고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김현수, 박미영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영이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용서? 나를 죽이려 한 놈들을 어떻게 용서해?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다시는? 이미 한 번 했잖아. 현수와 미영이가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죠.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기는.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자식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라도 제정신이어서 다행이다. 사실 앞으로가 막막했어요. 큰아들은 감옥에 갈 테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며칠 후 지영이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어머니, 오빠가 사실 전부터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었대요. 뭐라고? 형수님이 경찰 조사에서 털어놨는데 오빠가 작년부터 어머니 유언장에 대해 자꾸 물어봤대요. 작년부터라니.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어머니 통장 잔고도 몰래 확인하려고 했대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워낙 조심스럽게 관리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난한 줄 알았구나. 더 충격적인 건 오빠가 형수님한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제안했대요. 치매기가 있다면서요. 치매라고? 네. 어머니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네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다니. 다행히 형수님이 반대해서 그 계획은 무산됐지만 그 대신 보험금을 노리게 된 거래요. 지영이의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질적인 계획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지영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눈치를 챘니? 사실 저도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오빠가 갑자기 어머니 건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어머니를 만나러는 않았잖아요. 전화로만 확인하고. 맞아요. 그 부분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형수님이 갑자기 독버섯에 대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요리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말이에요. 독버섯에 대해? 네. 어떤 버섯이 독성이 있는지, 중독 증상은 어떤지 계속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지영이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하자마자 바로 독버섯 중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지영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현수와 미영이를 마주하는 건 정말 괴로웠죠. 피해자분,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물어봤어요. 저는 생일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버섯전을 먹고 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딸의 전화로 어떻게 구조됐는지까지 말이에요. 피고인들이 평소보다 갑자기 관심을 보인 때는 언제부터입니까? 일주일 전부터요. 갑자기 자주 연락하고 제 건강을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이상함을 느끼셨나요? 네, 뭔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죠.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들이 정말로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충동적이라고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한 달 전부터 보험을 가입하고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독버섯을 구해서 요리까지 했는데 이게 충동적이라고요? 하지만 피고인들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려우면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 최후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현수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고 사회에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피고인, 정말로 어머니를 죽일 생각이었습니까? 그게 저희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생각이 짧았습니다. 결국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현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현수에게 징역 6년, 피고인 박미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현수와 미영이가 무너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억울하거나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지영이가 자주 와서 돌봐줬어요. 어머니, 오빠들 생각 안 나세요? 나긴 하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정말요? 그래. 나를 죽이려 한 놈들인데 뭘 아까워해. 사실 가끔 현수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정말 귀여운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추억마저 이제는 쓰라렸죠. 한 달 후에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유언장을 쓰려고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큰아들은 상속에서 제외하고 막내딸한테만 물려주려고요.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마음 바뀔 일 없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현수에게는 더 이상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영이한테 유언장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오빠인데. 오빠? 나를 죽이려 한 놈이 무슨 오빠야? 하지만, 지영아, 내가 그때 구해주지 않았으면 난 이미 죽었어. 그런 놈한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겠냐? 지영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수와 미영이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고 저는 지영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영이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누구랑? 병원 동료예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요. 그래, 언제 데려와. 지영이의 남자친구를 만나봤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지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머니,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뵈러 올게요. 그래, 하지만 너무 자주 오지는 마라. 신혼인데. 어머니, 괜찮다. 나도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 사실 외롭긴 했어요. 하지만 지영이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영이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대로 된 사위를 얻은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구해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고마운 거지.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말하지 마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현수는 분명히 제 피를 나눈 아들이지만 저를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끝까지 저를 지켜줬죠. 1년 후 현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출소하면 꼭 사과드리고 싶어요. 편지를 읽고 나서 찢어버렸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지영이가 편지 얘기를 들었나 봐요. 어머니, 오빠한테서 편지 왔다면서요? 응, 왔다. 뭐라고 하던가요? 사과한다고 하더라.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긴. 모른 척 할 거야. 정말요? 그래. 나한테는 이미 죽은 자식이야. 지영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가끔 현수 생각이 나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말이에요. 하지만 용서할 마음은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한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지영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이니? 네. 이제 3달째예요. 손주가 생긴다니.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축하한다, 지영아. 어머니께서 증조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증조할머니라니. 제가 80이 넘은 나이에 새 생명을 맞이하게 되다니. 지영이의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아이 옷을 짓고 아기용품을 준비했어요. 50년 전 지영이를 낳을 때의 설렘이 다시 살아났죠. 어머니, 아기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니께서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니 현수의 이름도 제가 지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이 아이는 저를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요. 남자아이면 믿음이, 여자아이면 사랑이 어떨까? 좋아요.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결국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사랑이가 됐죠. 처음 사랑이를 안았을 때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아, 할머니야.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3년이 지나 현수가 출소했습니다. 지영이가 알려줬어요. 어머니, 오빠가 출소했대요. 그래. 어머니께 연락하고 싶어 한다는데 안 받을 거야. 정말요? 그래. 할 말도 없고 듣고 싶은 말도 없어. 하지만 현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고 편지도 보내왔어요.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수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3년 만에 본 현수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왜 왔어? 어머니께 사과드리려고요. 사과는 됐으니까 돌아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듣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현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일어서. 어머니, 일어서라고 했어. 현수가 일어났지만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현수야, 너 이제 몇 살이야? 55이에요. 55이나 됐으면 이제 철이 들었겠네. 네.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다행이다. 이제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없어. 어머니,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은 죽었어. 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제발. 돌아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혼자 해. 나한테 하지 말고. 현수가 떠나고 나서 지영이가 왔어요. 어머니, 오빠 만나셨어요? 응. 어떠셨어요? 별로. 예전 그 아들이 아니더라. 그래도 오빠인데. 지영아, 너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를 죽이려 한 놈을 어떻게 아들이라고 부르겠냐? 지영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현재 저는 83입니다. 지영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랑이는 벌써 3살이 되었고 제게 할머니라고 부르며 웃어줘요. 할머니 사랑해요. 작은 입으로 말하는 사랑이를 보면 세상의 모든 아픔이 사라져요. 가끔 현수가 멀리서 저를 지켜보는 걸 봐요.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아요. 제가 거부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냉정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을 용서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영이와 사위, 그리고 사랑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이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어제는 사랑이와 함께 공원에 갔어요. 할머니, 저 높이 밀어주세요. 그네를 타는 사랑이를 밀어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사랑아, 할머니 사랑하니? 네, 할머니 제일 사랑해요.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살아갈 힘이 생겨요. 가끔 시장에 나가면 아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잘 지내죠. 거짓말이지만 굳이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거든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아요. 지영이 같은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저는 이제 83이지만 아직 건강해요. 앞으로도 지영이와 사랑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현수는 글쎄요. 아직도 가끔 멀리서 보지만 다가오지는 않아요. 제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끝난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특히 돈 문제가 얽히면 더욱 그래요.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세요. 세상에는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저에게는 지영이와 사랑이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